윤상현 의원도 그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가 먼저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보통 헌재가 선고를 하기 2, 3일 전에 경찰에다가 사전 준비해 달라고 비밀리에 통보를 해줍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강제 조치가 없다는 것은 결국 이번 주는 물 건너갔다. 또 내부 정보를 들어보면 아직까지도 평의에서 치열한 토론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미 물 건너갔고 다음 주 3월 26일 이후로 될 것이다. 이 대표 선거가 먼저 나오게 되면 이거 향후 전국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이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더 부각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함께 보시죠. 다음 주 수요일 이 대표 2심 선고 만약 유죄 확정 후 탄핵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극대화돼서 대선 주자로서의 정치적 부담감은 리스키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 이 대표 2심이 유죄가 나오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기각이 나오면 이 대표로서는 더 최악의 정치적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당에서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선거법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대선까지 2달 사이 이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올 가능성도 커진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대표가 과연 2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무죄로 뒤집을 수 있을까? 법조계 관계자들 나오시고 정당 관계자 두 분도 나오셨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표의 발언이 과연 이걸 무죄로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발언인지 여부가 관건일 텐데요. 들어보시죠.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백현동 개발사업의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는 걸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1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김문기 골프사진 조작 발언 유죄, 국토부 백현동 부지 관련 협박 발언 유죄, 함께 골프 쳤다, 선거 영향 고의 인정, 성남시 스스로 용도 변경해놨다라는 이유로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놨다는 거죠. 함께 골프 치고도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재판부는 인정한 거예요. 아까 그 김문기 골프 사진 조작 발언, 제가 인터뷰했던 프로그램인데 자, 그리고 성남시 스스로 용도 변경해 놓고서 국토부가 협박했다라고 이 대표가 허위로 얘기했다. 이 대표가 최후 진술에서도 내가 엉뚱한 공문을 보고 착각한 것 같다라고 입장을 뒤바꾸는 듯한 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배경을 밝혔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때 선택의 민이 왜곡돼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해명이란 명목으로 방송 매체를 이용해서 파급력은 더 커졌다.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라며 질타를 한 바 있습니다. 무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양 변호사님? 이미 그 검찰 공소사실 중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아서 일부 공소사실 변경을 재판부가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그래서 검찰이 그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공소사실 변경을 했지만 사실 지금 앞에서 자료화면에 나왔던 3가지 사유 중에서 첫 번째 건은 이미 무죄로 그 1심에서도 선고가 됐고 두 번째 이제 골프 사진 조작인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같이 친 적이 없다라고 해명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전체 사진을 풀샷을 보여준 게 아니라 일부만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조작된 거다. 사실 그거는 충분히 의견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그거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마지막 백현동 공문에 관해서 이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 협박이란 거 사실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어떤 공문을 내려보내는 것은 사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고
협박이란 건 사실 의견이 들어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뭐 어떤 뭐 잘못된 표현이라든가 뭐 좀 그런 게 좀 무리한 표현이라고 볼진 모르겠지만 이걸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표현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렇게 야당의 제1야당의 대선 주자로서 이렇게 부각이 되시는 분이자 많은 국민과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정치적 지도자를 아예 선거 출마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과연 이런 식의 판결은 항소인 재판부는 그렇게 판결하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죄가 나오더라도 100만 원 언더로 떨어질 것이다. 저는 전부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무죄 나올 것이다. 자, 이번에 검찰 측 진술하세요. 김관삼 변호사님. 일단 확률적으로 보면 이제 1심 재판 그대로 나올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징역 1년이요? 집유까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근데 이제 혹시 만약에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김문기 씨 몰랐다 부분에서 조금 약간 변경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사진에 대해서는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 그래서 이걸 조작이라는 자체의 의미를 사진을 일부를 보여주는 것을 조작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그리고 의미 자체가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그렇군요. 김문기 씨 몰랐다 부분은 유죄 무죄 좀 갈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백현동 부지에 관련해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빼도 박도 못 오는 겁니다. 이건 뭐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형량을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죠. 자, 다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1심처럼 당연히 이 형이 선고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일부에 대해서 2심 재판에서 견해가 달리한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는 이 대통령 선거예요. 그래서 마치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랄지 지자체 선거, 시의원, 도의원 선거에서도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당선 무효형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백현동과 관련된 부분은 이건 너무나 명백하고 대선이고 이게 또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국으로 갔고 그다음에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될 가능성이 크고 집행유예 선고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건 당선 무효형, 피선거권 10년 박탈하는 형이 저는 선고할 될 것이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라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51%가 반대 여론이 나왔습니다. 과반이 넘게 이 대표가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했습니다. 호남을 한번 볼까요? 광주 전남부. 근데 호남에서도 56.8%. 절반이 넘는. 전체보다 오히려 호남이 더 이 대표가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어요. 이 대목이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호남이 더 전체 이 응답자의 반대보다 더 높다라는 것. 안영환 의원님. 굉장히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그런 여론조사 같습니다. 방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에서가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이 반대 의견이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대표 호남 분들 입장에서 호남의 이제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마 이 대표보다는 정권을 탈환해 오는 것, 정권 교체가 더 큰 목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만약에 대선이 펼쳐진다면요. 그렇다면은 이 대표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사실 한간에 이런 이야기 많이 있어요. 이 대표가 아니라면은 민주당으로 정권에 넘어갈 텐데 이 대표니까 현재 여당이 해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에서도 이제 그런 반응일 그런 것이다. 반응의 맥락에서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뭐 이른바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가 당선 가능성이 없다. 저렇게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당선을 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강하게 치고 나온다면은 이 대표의 그 어떤 아성이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제 상징적인 게 지금 바로 호남 표심입니다. 호남 분들이 굉장히 저런 측면에서는 정권 이른바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뭐 문재인 후보를 노무현 후보를 당시 광주에서 노무현 후보가 대승을 함으로써 그 역전승을 한 거 아닙니까? 경선에서. 그때 뭐 호남 출신 하나갑 후보라든지를 제끼고 한 이유는 호남 유권자들이 저 사람이 정권 교체 또는 정권 탈환에
더 도움이 된다,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노무현, 문재인 후보들이 경선을 통과를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호남 분들이,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저런 판단을 하고 있다면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히 뼈가 아픈, 마음 아픈 그런 표시다. 또 그런 지표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여론조사,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좀 봐야겠지만 전체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오면 대선 출마하면 안 된다가 과반이 넘고, 호남에서는 비율상으로 더 많다, 반대가. 성춘 부의장님. 네. 이게 지금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당의 법률위에서도 무죄를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하고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 그렇군요. 그럼 수요일 이후에 좀 다시 해봐야겠군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국민들이 지금 질문을 받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합법성과 정당성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2심에 유죄가 나오더라도 출마하는 거에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하고 있고, 다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당선됐을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걸 광범위하게 해석할 것인가, 좁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부분인 거, 법적인 부분인 거고, 이것이 정당한가, 온당한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질문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2심이 결과 나온 이후에 저런 지표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나는 괜찮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뒤집을 겁니다 라든지, 아니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이 정당성 부분을 강화해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합법적인 법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의 과제이자 이재명 대표의 숙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만 26일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걸 논하는 게 적절하다. 지금 벌써부터 유죄를 단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너무 불리한 이야기를 너무 펼쳐놓는 것 아니냐. 저는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